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뇌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이 순간만큼은 제 목소리에 천천히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어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뇌혈관 문제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라는 말씀을 너무도 자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나본 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진행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혈관이 70%에서 80%까지 좁아질 때까지도 티가 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뇌혈관은 다른 곳보다 더 가늘고 예민해서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나이와 함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년에서 20년씩 빨리 늙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매일 1분만 투자해도 막연한 불안을 걷어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혈관을 지키는 실제 실천법을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꾸준함이 완벽을 이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뇌혈관 건강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67세의 박영수님이신데 늘 자신은 건강 체질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처럼 움직이지 않더래요. 다행히 가족분의 빠른 판단으로 응급치료를 받으셔서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님 가족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전날까지 멀쩡했는데요. 겉보기엔 늘 건강해 보이셔서 저희 모두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분은 제 지인인 72의 최정희님이신데 나이 들어서 어지러운가 보다 하시면서 그냥 넘기셨어요. 제가 권해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니 경동맥 협착이 있더라고요. 생활을 조금만 바꾸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정희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탓이 아니었네요.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걸 바꿔놓았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는 어지럼이나 계단 오를 때 숨이 가쁜 증상들, 사실은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늦게 알아차리게 되고 늦게 알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줄어들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혈관 청소 음식 이야기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혈관 문제의 주범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흡연, 과음, 기름진 음식들이 활성산소를 늘리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상하게 해서 염증과 협착을 부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뇌는 우리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혈액의 4분의 1 가까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은 작은 방해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잠이 덜 깬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게 사실은 뇌혈관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74세 김미자님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목 부위 혈관이 좁아져 있더라고요.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이에요.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고개를 갑자기 돌릴 때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뇌졸중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 뇌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고 나와 있어요. 김미자님은 제가 권한 간단한 목 마사지와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만 들이셔도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고 일어날 때는 5초 정도 앉아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지럼증이 자주 느껴지신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바로 언어장애예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꼬인다든지 평소보다 말이 느려지는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이어서 금방 좋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뇌의 언어 중추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71세의 박준호님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잘 아시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는 괜찮아지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셨는데 가족분이 걱정되어서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역시 뇌혈관 순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시적인 언어 장애를 경험한 사람의 40%가 3개월 내에 더 큰 문제를 겪는다고 나와 있어요. 박준호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평소와 다른 말하기 어려움이 있으시면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팔다리 힘 빠짐이에요. 갑자기 젓가락질이 어려워진다거나 계단 난간을 꽉 잡아야 안심이 된다거나 하는 증상들이죠. 특히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상담한 69세 이순옥님은 오른쪽 팔에만 힘이 없어져서 처음에는 어깨 문제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뇌혈관 문제였거든요. 뇌에서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미국 뇌졸중협회 자료를 보면 일시적인 근력 저하가 반복되는 경우 6개월 내 뇌혈관 사고 위험이 5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옥님은 꾸준한 혈관 관리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벽을 밀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근력 저하를 느끼신다면 절대 어깨나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주의할 점은 시야 장애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들 말이에요. 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 문제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75세의 정말숙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눈이 커튼을 친 것처럼 잘 안 보이더라고 하셨어요.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괜찮아지셔서 안과 문제인 줄 아셨는데 알고 보니 뇌혈관 순환장애였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던 거예요. 유럽 뇌졸중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시적 시야 장애를 경험한 사람 중 25%가 1년 내에 더 심각한 뇌혈관 문제를 겪는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숙님은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관리로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가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기억력 저하예요.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평소에 잘 기억하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 경우 말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과 헷갈리기 쉽지만 뇌혈관 순환 부족으로 인한 기억력 저하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72세 윤기남님은 평소 정말 기억력이 좋으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주 가시던 마트 위치를 헷갈리신다거나 손자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걱정되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뇌혈관 검사를 해보니 순환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캐나다 알츠하이머 협회 연구에 따르면 혈관성 인지장애와 일반적인 치매는 진행 양상이 다르다고 해요. 혈관 문제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적절한 혈관 관리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윤기남님도 꾸준한 관리로 기억력이 많이 돌아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평소와 다른 두통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머리 한쪽만 아픈 경우 또는 목과 어깨까지 함께 아픈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68세의 조윤정님은 평생 두통이 없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때문인 줄 아셨는데 알고 보니 목 부위 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했던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새롭게 시작된 두통이나 양상이 바뀐 두통의 15%가 혈관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조윤정님은 목 마사지와 함께 혈관 건강관리를 시작하시면서 두통이 많이 줄어드셨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의 두통이 계속되신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절대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위험들로부터 우리 뇌혈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의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서예요. 한번 손상된 뇌는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에는 스스로 회복하는 힘인 신경가소성이 있어요. 손상된 구역 주변으로 우회로 같은 새 혈류 경로가 자라날 수 있거든요. 혈관과 신경은 자극과 영양, 운동에 반응합니다. 제가 상담한 74세의 박재근님은 협착 진단을 받고 나서 망치질은 이제 끝인가 하고 좌절하셨어요. 평생 목수일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매일 20분 걷기, 주 3회 간단한 근력 운동, 식단 정리를 6개월 꾸준히 하시더니 이듬해에 취미 목공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루틴을 정해두시면 회복의 물꼬가 트여요. 같은 시간대 걷기, 물 마시기 알람, 간단한 스트레칭 3가지처럼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해요. 중요한 건 꾸준한 것이지 완벽이 아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노래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2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뇌혈관을 지키는 음식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약 대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과일들이 의외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포도나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은 혈관벽을 지켜주고 오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청소와 혈전 예방을 도와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염증 신호를 낮추고 혈액 응고를 억제해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상담한 최미화 66세님은 깜빡임과 두통으로 정말 힘들어하셨는데 아침에 냉동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올리브오일로 살짝 익힌 토마토를 6개월간 드셨더니 집중력이 좋아지고 검진 수치도 안정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1컵 과일 습관을 정해두세요. 아침 요거트에 베리를 넣고 오후 간식으로 포도 한 줌, 저녁 반찬에 토마토 요리를 더하는 거예요. 오디는 냉동 보관해서 스무디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간편합니다. 장 볼 때는 포도, 베리, 냉동 오디, 토마토를 항상 메모 첫 줄에 적으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세 번째는 물과 수면, 움직임을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식단만 바꾸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수분은 혈액의 점도를 조절해주고 숙면은 염증 신호를 낮춰줍니다. 가벼운 유산소와 간단한 근력 운동은 혈류와 근육 펌프를 활성화해줘요. 70살의 윤정자님은 늘 피로하고 무기력하셨던 분인데 하루 물 6잔에서 8잔, 10분씩 3번 걷기, 잠자기 전 5분 호흡을 2달간 지속하시더니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지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크게 바꾼 게 없는데 크게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10분 규칙을 도입해보세요. 하기 싫은 날도 10분만 걸으시면 돼요. 그 10분이 쌓여서 한 달이면 300분, 석 달이면 900분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시는 거예요. 숙면이 회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짧은 명상이나 호흡법이 큰 도움이 돼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그냥 눈을 감고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숨쉬기만 해도 충분해요.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는 방식으로 5분만 해보세요. 제가 만난 73세 한승우님은 은퇴 후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교류도 뇌혈관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체크와 기록이에요. 아침에 거울 앞에서 미소 대칭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쪽 입꼬리와 눈꼬리가 비슷하게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체중을 재서 달력에 표시해 보시고 변화가 보이면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기상 직후에는 물 한 잔에서 2잔을 마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2분 정도 해주세요. 계단이 있으시면 평소보다 1층 더 올라가 보시고 비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순환 걷기로 500보 정도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의 소통이에요. 혼자서는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가족들에게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서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습관을 만드세요. 함께 걷기나 함께 요리하기 같은 활동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다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편이에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편안함을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뇌혈관 건강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셨죠? 두려움에서 출발해서 실천 가능한 희망으로 걸어온 시간이었어요.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뇌혈관 문제는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어지럼증, 언어장애, 근력 저하, 시야 장애, 기억력 저하, 두통 같은 신호들을 미리 보내주거든요.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뇌는 놀라운 회복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혈관 나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실제 나이보다 혈관이 훨씬 젊은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간단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대칭 테스트를 하시고 하루 물 6잔에서 8잔을 마시세요. 1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으시고 포도나 베리 같은 항산화 과일을 챙겨 드시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화면을 끄고 5분 정도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정말 커요.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한 뇌혈관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67세 박영수님은 조기 발견으로 큰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66세 최미화님은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지셨어요. 이른의 윤정자님은 10분 규칙으로 아침의 무거움을 완전히 떨쳐내셨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지속 가능한 선에서 꾸준히 하셨어요. 어떤 날은 걷기를 못 하셔도 물은 챙겨 드셨고 어떤 날은 과일을 못 드셔도 스트레칭은 하셨거든요. 완벽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동네 한 바퀴 걷기, 냉동 베리 사서 요거트에 넣어 먹기, 이 중에서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만 골라서 3일만 해보세요. 3일이 지나면 일주일로, 일주일이 지나면 한 달로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혼자서는 힘들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어져요. 함께 걷기, 함께 건강한 음식 만들어 먹기, 서로 건강 상태 체크해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혈관에 특히 좋은 간단한 운동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5분이면 충분한 운동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운동들이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편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불안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불안은 정보를 만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은 실천을 만나면 안도가 되고, 안도는 습관을 만나면 희망이 돼요. 영상이 끝나면 장보기 메모 첫 줄에 과일 새 친구 포도, 베리, 토마토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달력에 오늘 10분이라고 체크해보세요. 작은 시작이지만 분명히 큰 변화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벼워지길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는지,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